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들고 온 소식 솔직히 저도 처음 접했을 때 눈이 동그래졌어요. 테슬라 이야기는 워낙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건 좀 다릅니다. 단순히 차가 사고 났다는 게 아니라 소송장에 일론 머스크 이름이 딱 박혀버렸거든요. CEO 개인이요. 이게 왜 이례적인지, 또 이 소송이 자동차 업계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오늘 아이러브9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풀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시작합니다. 자, 일단 사건 개요부터 짚고 갈게요. 2026년 3월 미국 텍사스에 사는 저스틴 세인트 아무르라는 여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 금액이 100만 달러를 넘고요. 재판은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025년 8월 그녀는 자신의 사이버 트럭을 타고 휴스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당시 차량에는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이 켜져 있었고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고가도로 위에서 갈라지는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차가 커브를 따라가질 않고 그냥 직진해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돌진해버린 거예요. 저스틴이 직접 핸들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충격이 발생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 사고만 두고 보면 또 자율주행 오작동이네 싶을 수도 있는데 소송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소장에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를 CEO로 부주의하게 채용하고 부주의하게 계속 유임시켰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머스크가 제품 설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방치했다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어요. 원고 측 변호인은 머스크를 가리켜 위험한 설계 선택을 일삼고 자사 제품 기능을 지나치게 과대포장해온 오랜 전력이 있는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영업사원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법정 서류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이번에는 정말 칼을 빼든 거죠. 그렇다면 머스크가 어떤 설계의 판단을 내렸기에 이게 법적 문제로 연결되느냐? 여기서 기술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소장은 머스크가 엔지니어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테슬라는 경쟁사들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에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복합적으로 쓰는 것과 달리 오직 카메라만을 기반으로 하는 비전 전용 방식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머스크 본인이 라이다를 바보들을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한 발언이 여러 차례 알려져 있는데 원고 측은 바로 그 철학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이버 트럭 자체는 어떤 차냐면 NHTSA로부터 오성 충돌 안전 등급을 받은 차량이에요. 차체 자체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그 차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문제라는 게 이번 소송의 논지입니다. 철갑 같은 몸체를 만들어놨는데 그 몸체를 움직이는 두뇌가 벽으로 직진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시각인 거죠. 이 소송이 단독으로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 미국 연방법원이 2019년에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치명적 충돌 사고에서 테슬라의 2억 4,3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책임을 인정하는 흐름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규제 기간 쪽도 심상치 않습니다.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FSD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 288만 8천 대를 조사 중이에요.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수십 건의 사고와 직접 연결지어서 조사하고 있고 그 중에는 14건의 실제 충돌 사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SD라는 이름 자체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이번 소장은 이 명칭이 근본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판결도 이미 나왔습니다. 2025년 말 캘리포니아 판사가 테슬라의 FSD 마케팅을 두고 실제로 명백하게 거짓이고 사실에 반한다고 판시했거든요. 벤츠 같은 경쟁사의 레벨 3 시스템은 운전자가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를 차가 직접 알려주는 방식인데 테슬라의 FSD는 레벨 2 시스템, 즉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직접 감시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이름이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거죠. 완전히 스스로 운전한다는 뜻인데 법적으로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60일간 판매 금지를 피하기 위해 이미 새 차량 판매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풀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 즉 감독형 FSD라는 표현으로 마케팅을 바꾼 상태예요. 회사 스스로 브랜딩을 손보고 있다는 신호죠.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소송과 비판 속에서도 테슬라가 FSD 업데이트를 꾸준히 내놓고 있고 실제로 고속 주행 중의 위험 상황을 감지해 사고를 회피하는 영상들도 계속 공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자체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이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실수들이 이제 수억 달러짜리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기술이 99%를 잘한다고 해도 나머지 1%가 콘크리트 벽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번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단순히 테슬라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CEO 개인의 기술 철학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제품 설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되는 순간 그건 자동차 업계 전반의 최고 경영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판례가 될 겁니다. 오늘 아이러브 9에서 전해드린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테슬라의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그 기술에 대한 법적 사회적 신뢰가 쌓이는 속도 과연 어느 쪽이 더 빠를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소식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